프로퍼티스 에디터에서는 현재 장면이나 오브젝트에 관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사용할 기능을 중심으로 대략적인 탭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각 탭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실습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툴 탭에서는 현재 선택된 툴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툴 탭은 뷰포트 상단의 툴 설정이나 사이드바의 툴 탭의 설정과 내용을 공유합니다. 렌더 탭에서는 렌더 엔진, 렌더링의 품질, 그리고 렌더링과 관련된 효과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 탭에서는 렌더링의 크기인 레졸루션, 장면의 길이인 프레임 레인지, 그리고 1초당 몇 프레임을 표시할지 정하는 프레임 레이트 같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렌더링 결과를 저장할 파일의 종류와 경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뷰 레이어 탭에서는 렌더링과 컴포지팅을 위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뷰 레이어에 관한 부분은 컴포지팅과 관련해서 고급 단계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장면, 씬 탭에서는 렌더링에 사용할 카메라를 선택하거나 장면 전체의 물리 설정, 오디오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월드 탭에서는 장면의 배경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장면의 배경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배경에서 나오는 빛이 조명의 효과도 겸하게 됩니다. 컬렉션 탭에서는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가 포함된 컬렉션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 탭에서는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상태, 뷰포트 표시 방법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실습 단계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모디파이어 탭에서는 모디파이어라는 다양한 설정을 추가해서 메시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할 모디파이어 두 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미러 모디파이어를 추가하면 설정한 축의 반대편에 동일한 메시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Subdivision Surface Modifier를 추가하면 메시를 분할하고 부드럽게 변형시킵니다. 참고로 모디파이어로 추가된 메시는 일종의 가상 메시이기 때문에 직접 에디팅할 수는 없습니다. 파티클 탭에서는 오브젝트에 파티클 시스템을 추가해서 입자를 생성하거나 파티클 헤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에미터 모드를 선택하고 뷰포트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오브젝트에서 입자들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입자들은 앞서 씬 탭에서 설정한 중력에 의해서 낙하하게 됩니다. 씬 탭에서 중력 설정을 끈다면 입자들은 공중에 부유하게 됩니다. 파티클 시스템의 모드를 헤어로 변경하면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 파티클 헤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헤어 다이나믹스 기능을 켜고 플레이를 해보면 헤어 파티클도 중력 설정의 영향을 받아서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직스 탭에서는 오브젝트에 바람, 선, 액체, 충돌, 변형 같은 다양한 물리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클로우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오브젝트에 컬리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인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분할한 다음 클로우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뷰포트를 플레이하면 플레인 오브젝트가 선처럼 변형되면서 컬리전 오브젝트를 덮게 됩니다. 컨스트레인 탭에서는 여러 오브젝트가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에 댐프 트랙 컨스트레인트를 추가하고 큐브를 타겟으로 설정하면 카메라는 큐브를 따라서 회전하게 됩니다. 데이터 탭에서는 선택한 오브젝트의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의 종류에 따라서 메쉬, 커브, 아마추어, 라이트, 카메라 등의 데이터 탭으로 표시됩니다. 먼저 메쉬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볼 수 있는 메쉬 데이터 탭에서는 메쉬의 종류, 버텍스 그룹, 쉐입 키, UV 맵, 버텍스 컬러와 같은 메쉬와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정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나중에 실습 과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트를 선택했을 때 표시되는 라이트 데이터 탭에서는 라이트의 종류, 색상, 밝기, 크기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표시되는 카메라 데이터 탭에서는 카메라의 렌즈 타입, 왜곡 정도를 조절하는 포컬 랭스, 그리고 거리에 따라 블러가 되는 도프 효과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머티리얼 탭에서는 선택한 오브젝트의 머티리얼과 관련된 설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머티리얼은 메쉬가 빛과 어떻게 반응할지 재질을 설정하는 것이었죠. 텍스처 탭에서는 배경, 머티리얼 또는 브러쉬에 사용할 수 있는 텍스처를 생성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프로퍼티스 에디터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에디터 중에서 마지막으로 아웃라이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는 장면을 구성하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컬렉션으로 분류해서 목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은 윈도우의 폴더 구조, 오브젝트는 폴더 안의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아웃라이너에서 컬렉션을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상위에 컬렉션을 추가하려면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하고 New 컬렉션을 선택합니다. 기존 컬렉션 안에 하위 컬렉션을 생성하려면 컬렉션에 우클릭을 하고 New를 선택합니다. 컬렉션을 삭제하면서 내용을 보존하려면 컬렉션에 우클릭을 하고 딜리트를 선택하거나 컬렉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X키 또는 딜리트 키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컬렉션을 삭제하고 내용도 모두 삭제하려면 컬렉션에 우클릭을 하고 딜리트 하이어라키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컬렉션이나 오브젝트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좌클릭을 두 번 하거나 대상을 선택한 상태에서 F2키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웃라인에서 컬렉션이나 오브젝트를 이동하려면 좌클릭 드래그하고 대상 컬렉션에 드랍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뷰포트에서 오브젝트의 컬렉션을 변경하려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Move to Collection, M을 입력한 다음 컬렉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컬렉션이나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컬렉션 앞의 삼각형을 클릭하면 아웃라이너에서 컬렉션의 내용을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컬렉션 우측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해당 컬렉션을 장면에 포함시킬지 제외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렉션이나 오브젝트 우측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뷰포트에서 대상을 보이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그 옆의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면 대상을 렌더링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아웃라이너 우측 상단의 필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웃라이너에 표시할 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필터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웃라이너 상단을 마우스 중간 버튼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이 필터 메뉴에서는 컬렉션이나 오브젝트의 다른 설정 버튼도 추가할 수 있고 아래의 필터 옵션에서는 아웃라이너에 표시할 대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블렌더에서 자주 사용할 에디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에디터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실습을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